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은 몇 번이나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서 살았나요? 조금 이상한 질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옷을 입다가 마음에 드는 옷을 골랐습니다. 거울을 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입으면 너무 튀어 보이지 않을까? 결국 다른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먹고 싶은 메뉴가 있는데 괜히 다른 사람 눈치를 봅니다. 이거 시키면 좀 이상하게 보려나? SNS에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5분 뒤에 확인합니다. 10분 뒤에 또 확인합니다. 30분 뒤에 다시 확인합니다. 좋아요가 많이 달리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생각보다 반응이 없으면 사진이 별로였나 싶고 내가 별로였나 싶고 괜히 올렸나 싶어집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낮에 했던 대화가 다시 떠오릅니다. 그 말은 하지 말걸. 괜히 저렇게 말했네. 혹시 나를 이상하게 생각했을까? 이미 끝난 대화인데 내 머릿속에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몸은 집에 돌아왔는데 마음은 아직도 그 사람의 머릿속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상상하면서 혼자 다시 말하고 다시 변명하고 다시 후회합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자기 삶보다 타인의 머릿속에서 더 오래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체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 노력을 알아봐주면 기분이 좋고 칭찬을 들으면 힘이 나고 소중한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도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마음을 인정 욕구라고 하죠. 문제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인정이 없으면 내가 무너지는 상태, 그게 문제입니다. 인정을 못 받았을 때 조금 아쉽네. 이 정도로 지나갈 수 있다면 그건 욕구입니다. 그런데 상대의 표정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지고 칭찬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 능력 전체를 의심하고 누군가 나를 싫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내 행동을 전부 바꾸기 시작한다면 그건 더 이상 단순한 욕구가 아닙니다. 인정 중독입니다. 중독은 그것을 좋아하는 상태가 아니죠. 그것이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매일 밥을 먹지만 밥에 중독됐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밥이 없으면 국수를 먹을 수도 있고 빵을 먹을 수도 있고 다른 음식을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인정 중독에 빠지면 대체할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칭찬이 있어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누군가의 존중이 있어야 내 가치가 생기고 누군가의 관심이 있어야 내 존재가 확인된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흔들립니다. 내가 부족한가? 내가 별론가? 혹시 나를 무시하나?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별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무시당했고 버림받았고 가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난 일보다 내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이 나를 더 심하게 괴롭히는 거죠. 인정 중독에 빠지면 사람은 인정을 못 받아서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인정을 잃을까봐 계속 긴장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 긴장은 선택의 순간마다 나타나거든요. 옷을 살 때도, 차를 살 때도, 집을 고를 때도, 직업을 선택할 때도, 심지어 누구와 만나고 어떤 말을 할지 결정할 때도 나타납니다. 내가 원하는가? 이 질문보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라는 질문이
먼저 나오는 거죠. 나는 분명 내 삶을 살고 있는데 선택의 기준은 내 밖에 있습니다. 조금 강한 비유를 하나 해볼까요? 개를 산책시키면 목줄이 있죠. 그리고 목줄의 끝은 주인이 들고 있습니다. 인정 중독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자기 목에 목줄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목줄의 끝을 부모님에게 하나, 친구에게 하나, 회사 상사에게 하나, 연인에게 하나, SNS 팔로워들에게 하나, 심지어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씩 쥐어줍니다. 그리고는 평생 묻습니다. 저 괜찮은 사람인가요? 저를 인정해 주실 건가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가 칭찬하면 목줄이 앞으로 당겨집니다. 기분이 좋아지죠. 누군가 무시하면 목줄이 뒤로 잡아당겨집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 인생인데 내 기분을 조종하는 사람이 내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상태가 오래되면 실제로 목줄을 잡고 있는 사람조차 필요 없어집니다. 혼자 있어도 계속 누군가에게 설명합니다. 오늘은 이걸 사도 괜찮겠지? 이 정도는 먹어도 되잖아. 내가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어. 아무도 묻지 않았죠. 그런데도 계속 속으로 변명하고 계속 해명하고 계속 허락을 구합니다. 이제는 머릿속에 가상의 평가자가 살고 있는 거죠. 그 평가자는 어디를 가도 따라옵니다. 쉬고 있으면 이래도 되나? 라고 묻고, 즐거우면 너무 아니란 것 아닌가? 라고 묻고, 무언가를 선택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묻습니다. 목줄을 잡은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줄을 당기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시험지를 봤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점수를 확인하기 전에 종이를 뒤집는 짧은 순간,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을 겁니다. 점수가 높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았고, 점수가 낮으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성적표를 들고 집에 가던 길도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의 표정이 어떨지, 칭찬받을지, 혼날지, 실망시키지는 않을지. 우리는 점수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점수와 함께 내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겁니다. 학교에서는 점수로 평가받고, 등수로 평가받고, 생활기록부로 평가받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사회는 더 큰 시험장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성과와 연봉과 직급으로 평가받고, SNS에서는 좋아요와 조회수와 팔로워 수로 평가받습니다. 여행을 가도 사진을 찍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사진을 찍고, 운동을 해도 사진을 찍습니다. 기록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죠. 하지만 가끔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감각 안에 머무릅니다.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사람은 계속 관객석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좋아할까? 괜찮아 보일까? 부러워할까?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관객이 되는 거죠. 우리는 평생 평가받는 연습은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은 거의 해보지 못했죠. 그래서 아무도 평가하지 않는 순간에도 스스로 점수를 매깁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쟤보다 내가 부족한 것 같아. 난 아직 멀었어. 학교를 졸업했는데도 계속 시험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는 공통 시험지가 없습니다.
정답도 없습니다. 등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버는 삶을 선택하고 누군가는 조용한 곳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가정을 꾸리고 누군가는 혼자 여행을 합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가고 누군가는 천천히 걷습니다. 누가 1등일까요? 없습니다. 출발점도 다르고 원하는 방향도 다르고 살아온 사연도 다른데 어떻게 하나의 줄로 세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계속 비교합니다. 없는 시험을 치르고 없는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없는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쉴 틈이 없습니다. 여기 10,000원짜리 지폐가 하나 있습니다. 깨끗하지만 빳빳하지는 않은 새 지폐입니다. 제가 이 돈을 드린다면 받으시겠죠? 그럼 이번에는 이 지폐를 구겨보겠습니다.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고 흙을 묻혀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드리겠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받으실 겁니다. 왜일까요? 구겨졌지만 가치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 돈을 보며 말합니다. 이 돈 별로네. 난 필요 없어. 그 말을 들었다고 10,000원이 5,000원이 될까요? 아니죠. 누군가의 평가가 돈의 가치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사람에게만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내 가치가 올라간 것 같고 누군가 나를 싫어하면 내 가치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내 존재까지 구겨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겨진 건 내 자존심일 수는 있어도 내 가치가 아닙니다. 평가는 바뀝니다. 어제 나를 좋아하던 사람이 오늘은 나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를 칭찬한 사람이 내일은 비난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내 가치가 오르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와 가치는 전혀 다른 거죠. 아기가 태어난 첫날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아기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습니다. 돈도 벌지 않았고 성공하지도 않았고 누군가의 인정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아기를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존재 자체에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성공해야만 존중받을 수 있고 인정받아야만 내 존재가 증명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더 잘해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하고 더 특별해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평가는 끝이 없죠. 오늘 인정받아도 내일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 잘해도 내일 또 잘해야 합니다. 평가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순간 삶은 끝없는 시험장이 됩니다. 그럼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어렵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누군가의 평가에 영향을 받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건 평가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평가가 내 가치를 결정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좋아하면 기뻐해도 됩니다. 칭찬받으면 마음껏 좋아해도 됩니다. 다만 그 칭찬이 사라졌을 때 나까지 함께 사라져서는 안 되죠. 누군가 나를 싫어해도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잃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가장 심하게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실수하면 제일 먼저 나를 비난하고 실패하면 제일 먼저 나를 무시하고 비교하면 제일 먼저 나를 깎아내립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남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아주 작은 일을 하나만 해보세요. 거울을 보셔도 좋고
침대에 누운 채로 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나에게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고생했다. 잘했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했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도 했고 부족한 점도 있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순간도 있었겠죠. 그래도 오늘 하루를 끝까지 살아낸 사람은 바로 납니다. 그 사람에게 고생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감정도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연습은 평생 해왔지만 내가 나를 인정하는 연습은 거의 해보지 못했으니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힘들었던 이유는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가장 오랫동안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나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조금씩 믿어주기 시작하면 누군가의 박수는 있으면 기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없어도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의 칭찬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근거는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에게 넘겨주었던 목줄의 끝이 하나씩 내 손으로 돌아오는 거죠. 부모님의 손에서 하나, 친구의 손에서 하나, 회사 상사의 손에서 하나,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 그 줄을 천천히 거두어 내 손에 다시 쥐는 겁니다. 그제야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정받으면 좋습니다. 사랑받으면 좋습니다. 존중받으면 좋습니다. 다만 그것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지는 말자는 겁니다. 중요한 건 세상에 단 한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시선이 바뀌는 순간부터 내 삶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평생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살 것인지 아니면 오늘부터 내가 나를 인정하며 살 것인지 그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